결혼은 로또다. 평생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지옥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눈이 부르트도록 이 시간을 기다려서 소통을 하려고 지금 촬영하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보셨겠지만 그 정서적 이혼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막 이혼하기 직전에 부부들이 갖가지의 어려움이나 에피소드들을 단막극처럼 만들어서 했었는데 굉장히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인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그때 상처들을 되짚어보고 또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프로들도 있고요. 예전하고는 틀려서 굉장히 그 부부간의 시간이나 대화라든지 부부간의 삶의 질이 엄청 중요해지고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서적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이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법적으로 이혼은 안 한 상태지만 같이 이제 살면서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서적 이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쇼윈도 부부라든지 남들한테 보여지는 부부, 그리고 사실 집에 가서는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치고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항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와 이렇게 한 집에서 남보다도 못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는 거는 지옥인 거죠. 그래서 결혼 지옥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우울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 부부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화가 쌓이는 거거든요. 화가 쌓이고 쌓여서 공황장애로 발단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한테 이제 이 공황장애도 많은 편이거든요. 우울증 이런 것도 많은데 결국은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자. 뭐 이러면서 그냥 나이 먹어 가다 보면 애들 키울 때까지만 내가 참고 살 거야. 막 애들 결혼만 시켜봐. 너하고 끝이야.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정서적 이혼을 극복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사는데 나는 어떤 단계인 건지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 중에서 5가지가 나하고 해당 사항이 있다. 이러면 당신은 정서적 이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루 대화 시간이 15분 이내입니다. 물론 이제 생존에 관련된 대화는 당연히 제외고요. 이런 경우 많죠.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대화만 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횟수가 한 달에 1회를 넘지 않는다. 요즘에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1년 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배우자가 뭐 12시에 들어오든 새벽 2시에 들어오든 신경 아예 안 쓰고 잠 쿨쿨 잘 자는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보다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이 너무너무 예뻐. 신랑은 그냥 절로 발로 뻥 차는 남편보다는 새끼가 더 예쁘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감을 할 것 같고요. 그 반대로 남편분들이 그런 거에 소외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저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집에 오면 재미가 없다. 집에 가면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열이 뻗쳐서 집에 있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이것도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소통을 보통은 이제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일이 있어서 짧은 대화라도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요즘 부부들도 많은 편인데요. 배우자한테서 전화 오면 짜증난다. 핸드폰 집어 던지고 싶다. 막 이러면 이것도 참 문제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배우자가 솔직하게 없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사는 게 최고 장땡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상당히 부부들 보면은 이제 권태기가 오면 남편이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뒤통수를 탁 쳐버리고 싶대요.
공감하시죠? 이런 분들 많으세요. 남편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남편분들도 와이프가 막 쇼핑을 너무 많이 하거나 밥을 막 해주지 않거나 이런 거에 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8번째로 배우자보다 이성적으로 더 친밀한 상대가 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친구가 아닌 다른 이성이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발각이 되면 이혼하는 거잖아요. 이런 단계로 가면 안 되죠. 근데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로 싸우는 것도 지쳤고 나는 다 포기한 지 오래됐어.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해요. 부부가 가장 위험한 건 사실 저는 이제 무관심이라고 봐요. 서로 관심 없는 거. 죽든지 살든지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관계가 바로 이렇게 포기하는 단계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배우자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왜 부동산이나 경매 쪽 일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막 엄청 못하게 말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우리 가정에 도움도 될 것 같고 좋은데 우리 남편은 막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얘기만 꺼냈다 하면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다 있거든요. 큰 문제들이 있을 때 혼자 결정하는 거 이러면서 상대방이 오히려 이제 소외감 느끼고 이제 약간 배신감 같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신적 이혼에 해당이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가지가 나하고 해당 사항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보통 예전에는 이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그걸 보고 대화 없이 옛날에는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대화를 하시고 많이들 하는데 아무래도 안 싸우게 되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남편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와이프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아이들을 중간에서 전달시켜가지고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부부가 서로 맞지 않잖아요. 결혼은 로또다. 평생 안 맞기 때문에 맞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은 로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천생연분이야. 막 이렇게 해서 결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괜히 결혼했어. 막 이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정서적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주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냥 부부로 해결되면 되는데 온 가족이 만약에 집안에 어른들이 있다 그러거나 이러면 또 시부모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큰 소리를 못 내서 더 이게 여자들이 화가 생겨가지고 화병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가 막 싸우고 이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 이혼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꼭 짚고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세까지도 사셔야 되겠죠. 저는 이 정서적 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나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나도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권태기도 있었을 거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상처받아서 눈물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우여곡절들을 저도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또 시어머니를 좀 모시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큰 소리를 내고 싸우는 걸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쌓이기도 했죠. 저도 사실 할 말이 있는데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 또 자녀가 있으니까 불안해할까봐 조용조용하게 넘어가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들도 나이가 먹으면 조금씩 변하잖아요. 뭐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이제 할 말을 막 못하고 싸움만 뒀다 보니까 더 오해가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성격이 조금 바뀌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제 하는 성격이 돼버렸어요. 나이가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저희 남편은 굉장히 조금 남성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중년이 되면서 부드러워졌어요. 굉장히 훨씬 서로를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보다는 부부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서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서 고민을 진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싸우고 대화 없이 인상 쓰고 각방 쓰고 이런 걸 아이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아이들의 삶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우리 부모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우울하고 힘들 것 같아요. 대화를 해서 싸우지 않으니까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눈에는 다 보여요. 부모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부부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결혼 생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정서적 이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뻔하죠. 사실 이제 같이 살면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각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는 그게 다 좋아 보였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흠으로 보이거든요. 단점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막 싸우면은 막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왜 돈도 그거밖에 못 벌어와? 저 옆집 남자는 되게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남의 집은 어떻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약점일 때는 그게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이 말이거든요. 말로 시작해서 결혼 생활은 진짜 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비교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부가 싸우는 이유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밥만 먹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놓고 보면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고 가장 큰 부분을 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양육입니다. 자녀를 똑바로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은 둘 다 똑같아요.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근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빠는 학원은 필요한 것만 한두 개만 딱 보내. 근데 엄마는 아니야.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무용도 가르쳐야 되고 태권도도 가르쳐야 되고 다재다능한 것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좋아. 이러면서 남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맨날 뼈 빠지게 벌어다 주면 학원비로 다 나가고 이렇게 맨날 벌어서 살아야 되나? 굉장히 남편은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아이들이 잘 커져야지 우리가 노후가 그 이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가장 많이 다투거든요. 저도 그랬고 보통 남자분들은 인성이 돼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또 안 그렇죠. 지는 거 싫거든요. 저 철수 우리 아들보다도 그냥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집이 잘 살아가지고 학원을 5개나 다닌다잖아. 당신은 뭐해? 막 이렇게 경제적인 하고도 막 다 연결이 돼버려요. 싸우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편이 집 나가버리죠. 갑자기 잠바 입고 밖에 나가잖아요. 막 더 이상 싸우면 진짜 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대립관계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다 말해봐야 소용없어. 변하지 않아 인간은. 똑같아.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러면서 정서적 이혼으로 가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정서적 이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쉬운 방법, 이제 저의 견해긴 합니다만은 바로 상대방에게 정말 좋은 얘기, 칭찬을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편이 오늘 출근을 하는데 와이셔츠나 양복이랑 넥타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은 그거 느낀 대로 그대로 칭찬해주는 거죠. 오늘 당신 너무 멋져. 어머, 오늘 다른 여자들이 당신한테 막 눈길을 주겠는데? 샘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남편이 좀 어깨가 으쓱하게, 속으로는 아니더라도 말로라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편하고 아침에 툭탁툭탁 하고 나오잖아요. 뭐 자녀하고도 툭탁툭탁 하고 나오면 하루 일과가 다 개판이에요. 다 망쳐요. 머릿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가지고 제대로 능률적으로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출근하는 와이프에게 오늘 당신 되게 예쁜데? 이런 칭찬, 그리고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싸울 때 단점을 막 엄청 공격하잖아요. 죽일 듯이 그냥 공격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미운 남편도 한번 잘 찾아보니, 꼴배기 싫은 마누라도 한번 잘 찾아보니까 좋은 장점이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좋아서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역시 당신하고 결혼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어디다 비교를 해도 당신만한 사람이 없어. 최고야. 이 식상한 얘기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이러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 말이라는 게 희한한 게 있어요. 말에는 초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진심이 되고요. 그 진심이 결과적으로 이 온 가족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박수라는 게 혼자 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두 분이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일하게 내 편인 남편과 내 편인 와이프가 아주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화이팅!